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주택담보대출 전 최대한으로 활용했어요. 평균 3%대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칩시다. 각종 대출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아요. 그것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은행 신용대출 등 매달 본인의 수입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면 그건 누구든지 각자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에요. 평균적으로 은행 대출보다 훨씬 더 높아요.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는 대출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는 매달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내가 인내심으로 이겨낼 수만 있고 은행 대출 이자도 월 수입에서 내 능력껏 충분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각자가 알아서 할 판단한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관계없이 매달 이자만 잘 내면 아무 이상 없죠? 그러나 증권사에서 빌린 돈은 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B2, 빚내서 투자하는 잔액이 20조 원을 돌파했어요. 신용거래 융자가 20조 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지금 처음이에요. 올 연초에 비하면 약 2조 원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금 9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특히 올해 들어서 특히 반대주주들 많이 오르죠? 또 화장품주, 석유주 등으로 돈이 몰리면서 번갈아 상승하는 이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신용융자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잔액이 11조 원에 가까웠고 코스닥에서는 9조 원으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이 종목 매수하고 난 다음에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잔고 규모가 크다는 건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연초에는 17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언제 많이 올랐냐면 작년에 특히 국내 2차 전지들 작년 7월 달에 최고였죠. 그때 아주 그냥 극을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 연초는 17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꺼내드렸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 또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AI 훈풍에 힘입은 반도체주도 상승까지 있었고 화장품주, 석유주 순환매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 이 주식에 대한 B2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정말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 1위에 올랐어요. 동해석유, 가스탐사 테마주에 묶인 영향이 큰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달 초 동해심해석유 가스탐사 계획 발표 이후에 대왕거래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19년 전 2005년도에 33,800원이 올해 24년 4월에 24,600원까지 아니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미국 주식처럼 오른 게 아니라 계속 하락을 했네. 약 27%나 떨어졌어요. 19년 동안에. 이런 종목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단 2달 동안에 이런 테마 때문에 2배 이상 폭등한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의 투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약 20년 동안 미국 주식처럼 꾸준히 우상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20년 동안 하락을 하다니 말입니다. 더구나 또 요즘 식음료주에 B2가 집중돼 있어요. 세계적인 K푸드 열풍 덕분이에요.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해외 매출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삼양식품의 주가도 올랐어요. 또 사조 이 삼형제 있어요. 사조 산업, 사조 시푸드, 사조 오양 이런 주가들도 지금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의 지난 과거 5년 동안의 수익을 보면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5년 동안이면 다들 100% 이상의 수익이에요. 근데 국내 이런 개별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떨어졌다가 근래에 요즘 테마 때문에 갑자기 올라간 것입니다. 무슨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사조오양, 사조대림, 또 롯데웰푸드,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또 뭐 동원 F&B 이런 신용장액 아주 많이 늘었어요.
국내 개별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몇 달 만에 얼마큼 벌었다든지 하는 이런 국내 개별 종목들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만 보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이 종목들이 폭등을 하다시피 하면서 뉴스에 오르내리니까 이 종목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그 종목을 몰라요. 또 알아도 신경을 안 써요.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오르지 않을 때는 그 종목 찬밥이에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폭등을 하면서 뉴스에 오르내리니까 뒤늦게 투자에 들어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른 꼭지에 들어갔다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마젤란 펀드,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로 키워낸 월가의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에요.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를 맡은 13년간 마젤란 펀드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9.2%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30% 가까이. S&P 500 10%예요. 나스닥 100 14%예요. 그런데 연평균 수익률이 30% 가까이. 첫 해에 $10,000 투자했다면 마지막 해에는 $270,000로 27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13년간 말이죠. 13년간이면 보통 한 5배, 6배? 그러면 성공 아닙니까? 부동산보다도 훨씬 많은 부동산 2배 오를 동안에 말이죠. 그런데 27배나 올랐어요. 월가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경우가 피터 린치, 이 마젤란 펀드, 또 워런 버핏을 제외하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했던 종목이 15,000개에 이릅니다. 개인 투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종목이죠. 투자 주주만도 100몇 명을 훨씬 넘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던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었던 개인 투자자들 돈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었던 개인 투자들의 반 이상이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펀드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역대급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가 없었는데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손해를 봤죠? 반 이상이. 그것도. 그렇게 높은 수익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주가가 하락할 때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팔아버려요. 주가가 높을 때 샀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 팔아버려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데 그런 투자 스타일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성향이에요.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에게 뜨거웠던 2차전지, 이 종목들 몇 개 있죠?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 거의 없어요. 오히려 주가가 몇 배가 올랐다, 몇 %의 수익률이 났다 라는 뉴스들로 시끄러울 때 뒤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주가들이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수익보다는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경우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